네, RPM 7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요 7페이지 같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개념 설명을 좀 곁들여 가지고 문제를 풀고요. 그 뒤에 8페이지처럼 유형 익히기 이런 페이지에서는 문제 풀이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 보면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집합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집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있냐죠. 그죠? 명확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 집합의 원소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100에 가깝다. 가깝다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죠. 그죠? 집합이 아니고요. 16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의 모임. 기준이 정확하잖아요. 4, 8, 12 이렇게 3개로 특정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리가 2개인 동물들의 모임. 이것도요. 기준이 명확하죠. 다리가 2개라고 정해줬으니까 집합이고요. 몸무게가 무겁다 애매하죠. 그쵸? 어느 정도가 무거운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10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집합에 대해서 10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 3과 6과 9,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 기호는 이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주는 건데, 1이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아니다를 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은 A의 원소가 맞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9도 역시 원소가 맞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12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요 기호는 원소 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기호다. 집합 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기호를 쓰면 안 된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얘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만 쓰셔야 합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15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자, 이런 방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그 집합의 원소를 순서대로 그냥 쭉 다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15의 약수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중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A라는 집합을 나타내는, 이렇게 쓰면 더 좋겠네요. 네, 이것이 원소 나열법이고, 조건제시법은 문제에서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x바 x는 15의 양의 약수, 네, 이렇게 그 집합의 원소들이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x를 붙여줌으로써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들의 집합이다 라는 뜻으로 앞에 x바를 붙여주시고 뒤에 이제 x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A를 그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1, 3, 5, 15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 이렇게 집합 혼자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가 없지만 이제 집합과 다른 집합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볼 때 그때 많이 활용하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이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셀 수 있는 유한한 개수인 것이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은 1 이상 7 이하의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본다면 2, 4, 6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거든요. 당연히 유한집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1, 2, 3, 4하고 땡땡땡 하고 그냥 집합이 끝나버렸죠.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들을 다 포함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없습니다. 무한집합이겠고요. 자, 6번은 2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어요. 소수는 2, 3, 5, 7, 11 이런 식으로 2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수가 2개인 자연수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소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이런 기호를 통해서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는 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자, 요 기호가 나왔는데 앞에 n자를 붙이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쓰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원소가 3개니까요. 이거는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요 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볼게요. 자,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3 미만인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 1, 2까지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원소 써보니까 보이죠? 4개입니다. 그래서 자, 4개 4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다시 보니까 유한집합이면은 U를 쓰고 공집합인 경우에 공을 함께 써넣으시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혼동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요. 공집합도 유한집합의 한 종류입니다. 그쵸? 그래서 공집합이 유한이냐 무한이냐 이거를 판단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유한집합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6번 문제는 U하고 공을 같이 써주는 것이 문제에서 얘기한 내용에 더 맞겠네요. 네, 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요 기호가 나왔죠? 요 기호는 집합 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9번처럼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에 다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요. 자, 아까 전에 썼던 이 기호하고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기호는 원소 대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가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기호는 집합 대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황에 이 기호를 써주게 되면 그건 틀리게 돼요. 집합 대 집합 사이고요. 요쪽이 작은 쪽 포함되는 쪽, 요쪽이 큰 쪽 포함하는 쪽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10번은요. 4의 양의 배수와 8의 양의 배수인데 4의 배수들이 더 많죠. 4, 8, 12, 16 이렇게 나가니까 8의 배수들은 8, 16, 24 띄엄띄엄 있죠. 그래서 B집합의 모든 원소가 A집합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시면 돼요. 네, 써보시면 B의 모든 원소가 A 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에서는요. A 집합이 X제곱은 25 요 식을 만족시키는 X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A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 이렇게 두 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B 집합이 A 집합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11번 답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집합의 부분집합 이 집합의 원소들 일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집합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집합에는 항상 공집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번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에는 공집합을 써줘라 이런 뜻이고요. 자,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은 당연히 A와 그리고 B와 그리고 C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인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셋 중에 하나를 빼면 되죠. 하나를 빼면 두 개가 남게 되는 거니까 자, C를 빼면 A, B 이런 집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를 빼면 A, C 이런 집합이 나오고 A를 빼면 B, C 이런 집합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도 세 개를 쓸 수 있고요. 원소가 세 개인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말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 ABC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다 쓰세요 하면 여기 보이는 8개의 집합을 다 쓰시면 돼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공집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똑같은 집합도 부분 집합으로 인정한다. 요거를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요. 자, 일단 공집합 무조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원소가 0밖에 없으니까 자, 요렇게 둘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공집합 무조건 써주시고 원소 하나짜리 x 따로 y 따로 써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 x, y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15번은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쓸게요. 그러면 1, 2, 4 자, 원소 3개짜리가 되겠고요.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다 써보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공집합 쓰시고 자, 원소 하나짜리 1, 2,
4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쓰겠습니다. 1, 2, 1, 4 그리고 2, 4. 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원소 3개짜리. 그래서 1, 2, 4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죠. 이렇게 8개를 다 써주시면 이게 15번 답이고요. 자, 요게 14번 답이었고 요게 13번 답입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기호 같다 또는 같지 않다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요. 어떤 두 집합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 두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구성이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자, A 집합 같은 경우는 13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으니까 2, 3, 5, 7, 11 이렇게 되겠고요. 이 5개의 원소가 B집합의 5개의 원소하고 완전히 똑같죠. 그러므로 이럴 때는 A집합과 B집합은 같아요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방정식이 하나 나왔죠. 2차 방정식 나왔고 그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들의 집합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인수분해해가지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이다.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 이렇게 나올 테니까 a라는 집합은요. 마이너스 2하고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B집합과 원소의 구성이 다르죠. 이렇게 하나의 원소라도 서로 다르다면 A집합과 B집합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A와 B는 같지 않다.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쑥 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17번 답이겠네요. 네, 18번 문제입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정확하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소 4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을 다 써보면요. 이게 2의 4제곱 해서 16개의 부분 집합들을 우리는 쫙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 16개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분 집합을 한 개 만든다면 자, 내가 부분 집합을 한 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한테는 이런 선택이 있는 거죠. 내가 1이라는 원소를 이 부분 집합에 넣을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원소 하나마다 넣을래 말래 2개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4개 있다면 그 4개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넣을 거야 말 거야. 이거는 넣을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원소 하나마다 넣을래 말래 2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원소가 4개 있다면 얘도 2가지 선택권,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선택권. 그래서 2의 4제곱만큼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부분 집합이 각기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원소가 n개라면 2의 n제곱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다. 공식입니다. 중요한 공식이에요. 꼭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도 설명이 가능해지는데 2번 문제에서는 A의 부분 집합 중에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요. 그렇다면 이 3이라는 원소는 이미 이 부분 집합에 넣을 거야 이렇게 결정이 나버린 거죠. 그렇다면 3에 대해서는 넣을래 말래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 원소들, 나머지 요거 1과 5와 7에 대해서만 자, 이 우리가 만들려는 부분 집합에 1을 넣을 거야 말 거야, 5를 넣을 거야 말 거야, 7을 넣을 거야 말 거야. 3번만 물어보면 돼요. 얘는 이미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2의 3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지금 5랑 7이라는 이 두 원소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가지 않아. 내가 만들려는 부분 집합에 5하고 7은 들어가지 않아. 이게 결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1과 3이라는 이 두 원소에 대해서만 자,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물어봐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2제곱해서
4개의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만 찾는다면 특정한 원소를 넣거나 혹은 넣지 않거나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이미 결정이 끝난 애들에 대해서는 제외해버리면 됩니다.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만 2의 몇 제곱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잘 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